자, 이제 11번입니다. 집단사고도 참 오랜만에 나왔죠. 집단사고 개념을 알았으면 맞췄을 거야. 만장일치환상이에요. 이런 거 거의 강의 안 해요. 여러분도 안 보고요. 근데 제니스의 집단사고 문제가 의외로 많아요. 해결책도 많고, 실급 문제 많이 나왔고, 특히 국회직에 많이 있었어요. 집단사고는 뭐냐면, 응집성이 너무 강해. 반대 의견이 묵살되는 거야. 반대했을 땐 오히려 적으로 찍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합리성이 저해되는 게 집단사고, 개념만 알면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토론을 바탕으로 집단지성 활용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죠. 나는 반대하고 싶어도 침범하는 걸 동의로 봐버리는 거야.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 보다시피 집단 합의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다. 자기 검열이 들어와요. 탈락시켜버릴 거야. 그다음에 보다시피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건 합리 모형의 반대의 말이에요. 모든 걸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책이 많이 나와. 해결책 많이 물어봤죠. 반론 대변인, 외부의 전문가 영입해라, 개방적 리더십이다. 분명히 강의할 때 합니다. 근데 이제 9급 하신다고 해서 이거 다 건너뛴단 말이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건 맞추기가 어려워요.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없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개념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세부적인 뭐 장단점까지 외워달라는 게 아니야. 그치? 인사위원회 안 나와 시험에 잘. 근데 왜 논의되는가 논점만 알고 있다면 답은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정말 그 밑에 있는 관련자 다 외워야 돼요. 어디까지 외울 건데요? 그지? 그러니까 이해하고 내가 암기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고 하는 거는 느낌이 되게 다르단 말입니다. 올해 시험은 되게 좋은 게 네가 설사 그 암기하더라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점을 알고 있다면 어렵게 보이더라도 쉽게 답을 찾게 만들어놨어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뭐가 두 문제 따갖고 알면 맞춘다. 야, 그럼 1년 공부한 친구하고 한 달 공부한 친구는 뭐가 차이가 나는데 변별력이 없잖아요. 분명히 깊게 공부한 친구하고 피상적으로 공부한 친구는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논점을 알고 암기하신 분들, 설사 암기하지 않아도 논점을 알고 있다면 답이 나옵니다. 거꾸로 내가 논점 모르다면 네가 아무리 암기하고 있더라도 답이 안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행자학은 항상 논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회과학의 핵심이 개념인데 개념에 헷갈려버리면은 안 되잖아. 관료제가 왜 나왔는데? 그치? 뭐 본권은 아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치? 왜 나왔는데? 근대 상징이라니까. 신분이 지배한 게 아니라 능력이 지배하고. 그래서 이게 존재하면 근대 사회,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전근대 사회. 이게 배보의 말이에요. 그치? 논점 알고 있다면 본권 사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뭐 상관이 임명하는지 않냐? 그 상관이 누군데 모르겠어. 상관이라는 건 최고 책임자도 있고 바로 위에 상관도 있는데 보통 되게 그 조직의 장이 임명하겠죠. 여러분 들어가 봐. 임명권자 장관이잖아. 5급 이상 되면은 대통령이 될 거고요. 자, 내려갈게요. 조직이론 이것도 되게 이제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딴 게 답이 없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옳지 않은 것. 됐지? 특히 조직구 생태학 이론은 어떻게 봤어? 이거는 환경의 일방적인 선택이니까 우리의 계획이나 의지는 없을 거라고 거의 단정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저도 가르치니까요. 근데 대학 교재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세조직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그지? 기존의 자원 의존 이론이나 또는 전략 선택 이론이 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만을 강조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연한 변화도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연한 변화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이론들인 계획적 변화와 의도적 변화도 받아들이되 플러스 알파 우연한 변화에 의한 이런 변화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뭐가 틀렸다는 거야? 한정되는 게 아니고 계획적 의도적 변화도 옛날 이론들 그 앞에 있는 자원의존 이론이나 전략선택 이론은 이것만 강조했지만 이 친구는 이것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우연한 행운에 의한 우연한 변화라든지 행운까지도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건 세행저학 책이 아니라 세조직론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세행저학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해. 모든 교과서가 생저학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조직론이라든지 뭐 새인사행정론이라든지 행약 교재가 있거든요. 거기서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되게 7급 문제였는데 이제 9급도 이제 글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 자, 구조 상황론이죠. 불확실 60년대 이후니까 불확실하면은 유기적 구조, 확실한 기계적 구조. 이건 틀리지 않았을 거고 전략 선택 이론은 뭐야? 상황이 다르더라도 상황이 같더라도 상황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은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인식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구조나 성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관리자의 지각의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게 전략 선택 이론이야. 됐지? 자원 의존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거래 비용이란 뭐야? 외부의 거래 비용이 있고 내부 거래 비용이 있어. 이런 내부 거래 비용이 관리 비용인데 이거보다 외부가 더 크다면 차라리 관리할 거예요. 이건 안 틀렸겠죠? 안 찍었을 거야, 이거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 비용이 내부 비용보다 크다면은 거래가 안 될 거니까 내부화 시키겠죠. 그래서 이건 안 찍었을 거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답이 없을 거다 고민을 되게 많이 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다 맞는 것 같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보금답이 특히 4번 같은 거는 특히 4번은 거의 답에서 제외했을 거야. 왜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착각을 했을 거예요. 왜? 확률의 일방적 결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4번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의 답을 찾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답이 4번입니다. 아주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할게. 어떻게 나왔다 대학 교재. 기존의 전략 선택 이론이나 자원 의존 이론은 또는 구조 상황론 같은 것들은 적응 강조하는 구조 상황론, 계획적이고 의도적 변화는 전략 선택 이론이잖아. 이것만 강조했는데 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행운이라든지 우연한 변화에 의한 조직 변화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더 강조한다는 거야. 계획적 변동보다는 우연한 변화 이런 걸 훨씬 더 강조한다는 거지 한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정 때문에 틀렸어. 그래서 됐지?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건 별로 안 되고 오히려 위에 게 더 많다는 거지 여기만 한정되고 밑에 게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매번 나왔죠. 이거는 쉽게 나왔어. 그냥 서분점요 계량인가 비계량인가 뭐 답은 쉬웠습니다. 서열법부터 할게요. 자, 얘는 비계량. 비계량은 직무 전체야. 계량은 구성요소가 존재해요. 구성요소가 있다면은 계량, 구성요소가 없다면 비계량이야. 그래서 직무 구성요소 구별하지 않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맞는 서열법, 분류법이야. 얘는 비계량이고 등급표가 있어야 돼. 직무 전체야. 구성요소 없어. 등급표와 직무 전체를. 점수는 구성요소가 있고 요소별로 기준표가 있고 등급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하니까 계량 맞고 맨 마지막 틀렸죠. 얘는 상대평가지만 대표 직무가 있어. 대규모니까 기준 직무와 이 기준 직무의 구성 요소하고 이 관련 직무의 구성 요소를 비교해가지고 점수를 하는 계량 방법입니다. 이건 쉬운 문제였습니다. 맨날 뭐 딴 거 내용 안 물어봤잖아. 계량인가 비계량인가 알아도 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매번 강조하죠.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3년이 맞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과기부 장관이 하는 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은 전자정부 기본법이야. 그래서 전자정부는 행안부 장관 5년. 그 다음에 지능정부와는 국가정부하잖아 지금. 그래서 정부 조직 내 행정정부와 전자정부는 행안부가 총괄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사회 전체 지능정부와는 과기부 총괄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가 틀렸다는 거 과기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틀렸습니다. 제가 법이 나왔을 때 잘 모르겠으면 관할 찍으라고 그랬잖아. 관할. 연도 다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그 전자정보부의 개념 많이 물어보더라고. 작년엔 아키텍처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전자문서를 물어봤네요. 전자문서를 틀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자문서, 전자시스템, 그다음에 아키텍처 이런 용어들을 전부 다 정리해놔야 되고요. 또 이제 새로 들어온 게 정보화 책임관이죠. 지능정보 책임관. 물론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임명권자가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앙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장급을 지능정보화 책임관으로 앉힙니다. 이게 바로 중간관리자, 미들업다운 관리예요. 이 사람이 지능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용하게 해줄 거니까요. 15번입니다. 롬잭을 물어봤네요. 롬잭은 그 통지에서 많이 나오잖아. 내부인가 외부인가 강한가 약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부이면서 강한 게 계층 책임, 내부이면서 약한 게 윤리 같은 전문성, 외부이면서 강한 게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의회가 만든 법이야. 또는 민간과의 계약 같은 것들, 구속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됐지? 반면에 외부이면서 약한 게 정치죠.
그렇지. 그래서 대리자가 법이 되고 대표자가 정치가 돼요. 그래서 뭐가 틀렸다는 거야? 일단 롬직을 일단 알아야 돼. 또 잘 안 보지 이것도. 롬직도 알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런 네 가지 책임만 물어봤는데 요 책임이 뭐냐 물어봤죠. 계층 책임은 보다시피 상사한테 지는 거니까 상명하복 관계 맞고, 그다음에 법적 책임은 의회가 만든 법이나 민간과의 계약이야. 민간과의 계약이니까 이거 틀렸죠. SOP라든 내부 규정이 아니라 의회가 만든 법률, 그 다음에 민간과의 계약 같은 요 계약도 구속력이 있으니까 요걸 법적 책임이라고 그러고요. 전문가는 윤리 같은 것들, 직업 전문성 같은 것들 내부인데 약한 거고요. 정치는 말 그대로 이제 선거로 질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보다시피 법이라든지 계약이 아니라 그냥 기대에 부응했는가, 부응하지 못했다면은 뭐 한다는 거야? 우리 성렬이 형이 법을 어겼는가, 민간과 뭘 계약했다면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가 법적이라면은 그게 아니라 성렬이 형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는가 부응하지 못하는가, 부응했다면 다음 선거에 또 당선될 거고 부응하지 못했다면 당선 안 되겠죠. 이게 정치가 될 겁니다. 이것도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많이 틀렸을 겁니다. 그치?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꼼꼼하게 물어봤어요. 재정사업에 자율평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찍으신 분들은 뭐가 때문에 문제였냐면은 다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틀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보다시피 아는 것만 한 개만 있어도 답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히려 1번, 2번, 3번, 4번을 모르게 만들어 놓고 아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의외로 잘 맞아요. 특이하게 모르니까 못 찍는 거야. 근데 내가 3번 알겠단 말이에요. 3번 뭐야? 자율평가가 먼저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기재부가 심층평가래요. 그렇지? 자율평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심층평가입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도입됐는가 연령을 물어봤다면 되게 어려웠을 거야. 4번 같은 걸 답을 만들었다. 나 같으면 틀리게 만들었을 거야. 어떻게 만들었다? 파트가 아니라 GPRA를 도입해갖고 한 거다. 그럼 틀렸어요. GPRA는 성과관리제도야. 성과관리제도가 GPRA. 그치? 이건 행정부 내 수투로 한 거고, 그 다음에, 파트는 누구 거다, 이거는? 파트는 이거는 자율평가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향적이고, GPRA는 상향적이고, 뭐 이런 걸 물어봤으면 틀렸을 거라,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렇게 안 냈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다행이지.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왜 심층이 먼저가 아니고, 생각해봐. 자율은 스스로 하는 거야. 단위 사업을 스스로 다 평가하는 거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기재부가 심층이 들어가요. 그치?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건 많이 맞았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다른 걸 모르겠거든. 어쨌든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내용은 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맞습니다. 또 목표관리도 있고, 또 성과평가 다시 뭐가 있다? 자율평가도 있고, 심층평가도 있고, 이 전체 합쳐서 성과관리제도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성과평가 결과는 보다시피 반드시 환류시켜야 돼. 지출구조라는 거는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출구조 조정 등의 방법 반드시 반영될 수 있고요. 반영해야 돼, 이건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율평가가 파트에 영향을 받고 성과관리제도는 GPR에 영향을 받아요. 만약 파트와 GPR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돈이 책에 있으니까. 그지? 이건 아마 7급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려울 수 있어. 그렇지? 파트가 부시 때, 아들 부시, GPRA는 클린턴 때. 얘는 상향적이고 행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얘는 의회가 주도할 겁니다. 파트는요. 자, 내려갑니다. 요거 새로 들어온 법이었는데, 요걸 물어봤죠. 법률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지정된 거 맞고요. 이걸 틀리게 만들진 않았는데, 이거고. 그 다음 이거는 이미 알고 있죠? 실제적으로는 붙고 있는 거, 외견적이다, 잠재적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3번도 찍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와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로마 격언이라고 그러고요. 이것도 뭐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틀렸는데 당해기관, 감독기관,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해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가 지금 위반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해기관이나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당해기관에 안 되는 건 내부고발이야, 내부고발. 이건 이미 내부에 비리가 있는 거예요. 내부에 비리가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만큼은 당해기관이 아니라 외부기관이 하는 거고요. 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건데 이해 충돌과 겹치는 것 같아, 지금. 위반할 것 같아.
그때는 내가 기피할 수 있고 제척할 수도 있고요. 이게 신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 그러고 있다. 이거 내부 고발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때는 내부 고발이다 보니까 당해기관이라 외부로 나가겠지만은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 내부 고발자 제도는 반드시 외부로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당해기관, 감독기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18번도 그거는 옳은 거 물어봤네요. 징계 종류 아니죠? 징계 종류 아니고 잘린 거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잘리지 않았는데 일이 없으니까 출근 의무 없다고 그랬고 봉급 삭감된다고 그랬지 내가. 그래서 잠정적 신분을 상실하는 것도 아닙니다. 맞죠? 징계는 경감정 등의 파야. 내가 계속 강조 징계 아니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 사유가 능력이 없거나 비윤리적이야. 사유 3번 물어봤어요. 이건 쉽게 맞췄을 거라 생각해. 딴 건 모르더라도 뭐 3번 하면 4번 놓고 찍었을 거예요 저는. 그지? 4번은 처음 보는 거고 3번은 내가 지금 아는 거일 거야. 1번, 2번은 안 찍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3번은 사유의 1번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였고 능력이 없거나 금평이 나쁜 자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적격심사 받았을 때 중징계 의결 중일 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성범죄나 횡령 같은 걸로 수사받고 있을 때는 비윤리적이니까 이를 뺏어버립니다. 아직 범죄자, 아니, 아직 그 유죄인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를 뺏어버려. 그리고 이게 다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바로 복직돼요. 직위 부여해요. 그래서 3개월 이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바로 즉시 직위를 부여합니다. 됐죠? 틀렸습니다. 또 인사위원회는 이거 지방에 있어 지금 중앙에는 소총심사위원회 있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요번에 개정된 법인데 좀 깊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쉽게 나왔습니다. 항상 우리는 법의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이 법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가 먼저입니다. 새로 들어온 게 뭐였죠? 조례 지정 개표 청구권밖에 없었는데 여기 뭐가 들어왔다?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이 들어왔죠. 그치? 조례 지정 개표 청구는 이미 있었잖아. 다만 요번에 법률이 새로 만들어진 것 뿐이죠. 요 제도는 99년도에 들어온 거고 새롭게 들어온 게 요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밖에 없었는데 지방자치법에도 정보공개 제도가 들어왔죠. 그치? 그래서 처음 도입된 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제도라고 했을 때 정보공개는 이미 정보공개법에 있었기 때문에 내지 않는 것 같고 헷갈릴까봐 이런 규칙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들어온 겁니다.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죠. 의견 제출이야. 근데 의견 제출할 때 좀 어렵게 물어봤다면은 뭐만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 있는 것만 이런 것만 의견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죠. 이건 아마 그냥 하나 틀려라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사실 생각 범위를 넘어섰고 통계학이라든지 조사 방법론 영역으로 넘어 들어간 거야 지금. 요걸 냈더라고요. 제가 요런 내용까지 그 책에 있는가는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되게 남궁근 선생님 책에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시험 보니까 남궁근 선생님 책을 보고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 집단 내설계 뭐 장단점까지 물어봤는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봐도 잊어먹었어. 자, 봐봐. 이 문제는 복합적이야. 왜 복합적이냐면 네가 일단 검사 효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검사 효과를. 그 다음에 사회실험에는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이 있다. 비실험 실험이 아니죠. 진실험과 준실험이 있다. 진실험 안에 뭐가 있다? 통지집단이 있으면 진실험이겠지. 통지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진실험이에요. 됐지? 이런 거 물어봤고, 근데 진실험의 문제 봐봐. 사전 사후 설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실험 집단이 있어. 비교 집단이 있어요. 실험 집단도 사전에 하고 통제 집단도 사전에 할 거예요. 사전에. 됐지?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본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내가 정책을 실시할 거야. 됐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정책을 하기 전에 점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정책을 한 다음에 점수를 보는 거예요. 점수를. 근데 만약에 검사 효과가 끼었다면 이 사람 어때요? 이 사람들은 이 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풀어봤어요. 풀어본 다음에 이 친구한테만 정책을 실시하고 이 친구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결과를 나왔는데 이 결과가 이 정책 때문에 나온 건지 아니면 이 사람도 경험해봤고 이 사람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검사 효과 때문에 나온지 알 수가 없잖아. 통제할 수가